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요. 우리가 정신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됐냐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뇌의 생물학적 구조, 어떻게 작동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뇌 회로 지도를 거의 다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요, 뇌 속의 화학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지식이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뇌 속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한 화학 물질들의 춤을 우리가 지금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뇌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괴로움은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껴질까요? 왜 이런 생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그 빈틈, 그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해석학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거죠. 우리의 고통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증상 너머의 목소리 듣기. 이 새로운 접근법은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바로 듣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그냥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상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학의 핵심이에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인간의 경험을 실험실의 객체처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내야 할 한 권의 책, 즉 텍스트로 보는 겁니다. 정신의학에 이걸 적용하면 환자의 경험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가진 우리가 존중하며 읽어야 할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발화된 상징이다.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증상이 그냥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철학자 가다머가 이걸 지평의 융합이라는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자신만의 살아온 경험, 역사, 문화라는 지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사는 의학 지식, 진단 체계라는 또 다른 지평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이해라는 건 의사의 지평을 환자에게 그냥 덮어씌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대화를 통해서 만나고 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당신의 인생 이야기 다시 쓰기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관점은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 자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여기서 철학자 폴 리큐르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정말 혁명적인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퀘르가 말한 서사 정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딱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까요? 리퀘르는 이걸 미메시스라고 부르면서 세 단계로 설명했어요. 첫째, 전형상화. 이건 그냥 우리 삶에 흩어져 있는 날것의 재료들이에요. 경험, 문화, 기억 같은 것들이죠. 둘째, 형상화. 바로 이게 핵심인데 그 흩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의 의미 있는 줄거리, 즉 플롯으로 엮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형상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현실의 우리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럼 치료는 뭘까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형상화에 개입해서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플롯을 짜는 아주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치료란 삶의 플롯을 다시 짜는 과정이다. 이건요,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이야기를 망가뜨릴 것 같았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오히려 새롭고 더 희망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이 관점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에게 다시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 공동 저자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진단 해체하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른바 의혹의 해석하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신의학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진단명이나 치료법 같은 도구들 자체를 의심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이름표는 과연 옳은 걸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죠. 아주 공식적이고 의학적으로 확립된 딱 떨어지는 이름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니체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사실이란 건 없어.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방금 봤던 그 주요 우울장애라는 진단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특정 시대,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수많은 해석 중 하나, 아주 강력한 해석일 뿐이라는 거죠. 드리다의 파르마콘이라는 개념을 보면 이해 더 명확해져요. 파르마콘은 고대 그리스어로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정말 재밌죠? 정신과 약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치료제인데 중독이나 부작용이라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개입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두거나 올가맬 수도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네 번째 섹션, 고정된 자아를 넘어서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서양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양 철학이나 융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깊이 파고드는지, 특히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양 실존주의의 대표 주자인 하이데거와 동양의 불교 철학이 말하는 게 너무나 비슷해요. 하이데거는 존재를 망각하는 것에서, 불교는 거짓된 자아에 집착하는 것에서 고통이 온다고 봤죠. 그리고 해결책도 비슷해요. 불안을 직면하거나 집착을 버리거나. 결국 둘 다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내는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무슨 숨겨진 진짜 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경험의 강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하이데거와 불교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는 이해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정신의학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이고 또 윤리적인 도전은 무엇일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잖아요. 앞으로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게 될까요? AI는 물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예측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기계가 한 사람의 고통이 담고 있는 그 고유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때문에 미래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할 때 해석학적 정의라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나의 이야기가 무실당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경청되고 존중받고 실제 치료 과정에도 반영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은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이다. 증상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나의 고통과 나의 이야기가 깊이 이해받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아닐까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